네, 안녕하세요. 란차입니다. 이번에는 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좀 상해 있으면서 좀 스트레스도 받고 너무 힘든 그런 정신적인 거랑 체력적인 괴로움이 있다 보니까 이 업로드 주기가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뭐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에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솔직히 좀 젊은 직장인 분들, 신입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모임을 좀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그걸 빠르게 추진해서 모임을 만들었던 게 좀 저한테는 보람찼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쉽게도 북경이 아닌 상해에 있는지라 북경의 여러분들은 조금 스스로 독립적인 개체로 서로 모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모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있지 않는 한은 지속될 수가 없다는 점 알아주시고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다면 참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관련된 뉴스들, 이야기들 가보도록 하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오래전에 이제 넥 워머 폭발 사건이라는 게 발생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운동팀 코치인 이제 한국인 김모 씨가 제품을 사용하는 중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사례인데요. 피부에 닿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되게 얼굴 예민하잖아요. 그런 부분, 민감한 부위에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자기기,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는 목 주위라든가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한국인 김모 씨는 제품 설명서에 따라서 추운 날 이제 700바이트 와트 아니면은 여름철일 수도 있어요. 여름철에 교실은 워낙에 추울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넥 워머를 사용하다가 다시 전자레인지에 3분간 가열한 후 목에 착용했는데 그게 제품이 순간 사용하는 도중에 터지면서 화학물질, 뜨겁고 끈적한 물질이죠. 이게 얼굴이랑 목에 착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게 단순한 불행한 일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저희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나 목이 너무 추워 이렇게 해가지고 따뜻한 워머를 넥 워머 그거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그런 거를 민감한 부위, 그러니까 되게 생명에도 위험한 그런 부위라든가 아니면은 시각적인 그런 눈 쪽에도 이런 거 하면 되게 위험하겠죠. 저희들이 항상 모니터를 보고 키보드를 치고 컴퓨터랑 옆에 있다 보니까 거북목이 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가끔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배터리가 자체 탑재되어 있는 무선, 안마, 목 부분 안마 기기 사용하다가 터지면 진짜 다 먹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가급적이면 추울 때는 목도리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블랭킷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올바르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소비를 실천하자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워낙에 좀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르신들한테도 제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믿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런 회사가 어딨어 이러는데,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친구라고 할 수 있죠. H사에 다니는데 5시간 일합니다. 하루에. 하루에 5시간 일을 해요. 근데 그게 점심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점심 빠르게 먹고 일을 하는 그런 걸로 하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은데 1시간이라고 해도 결국 4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구나. 5시간 맞구나. 5시간 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끝납니다. 그거 이야기 듣고 진짜 현타 왔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끝나고 금요일 날은 또 출근 안 하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죠. 월에서 목요일까지 일을 하고 하루에 일을 한다 하더라도 5시간만 일을 하는 거니까 좀 되게 많이 부러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중국에서 유명한 조조료라는 거 아시죠? 이게 6이라는 숫자입니다, 중국에서는. 근데 저는 조조 7입니다, 7. 예. 그 조조 7. 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9시부터 9시까지 일을 해야 돼요. 즉, 총 12시간 일을 하거나 아니면 13시간 정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르신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게 있어 하는데, 제가 열심히 충성할 테니까 저를 뽑아 주시죠. 아무튼 종종 한인분들이 그런 회사가 어딨냐고 할 때마다 솔직히 막 심슨처럼 목 조르고 싶습니다. 막 개소리 하지 말라고. 진짜 존재하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증거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좀 무례해 보이니까 그냥 허허허 저도 웃으면서 사실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맙니다. 자, 아무튼 저도 12시간씩 막 일을 하면서 지치지만 취업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지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좀 경각심 같은 거 이야기하기도 했고, 중국에서도 제가 좀 쇼크 받은 사건이 있다고 하면은 한 2달 반 전에 중국 주식이 말도 안 되게 떨어졌어요. 막 중국 경제가 망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돌았는데, 그때 육교에서 밑에는 이제 강이 흐르고 있고 이제 육교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할아버지가 뭐 나는 망했다 하면서 돈을 뿌린 거예요. 그 돈 뿌린 게 아마 2,000원 정도? 예, 2,000 renminbi, 2,000 위안 정도를 실제 현금을 강에다가 던지길래 와이마이라는 배달하시는 분들도 너무 놀래가 멈춰 세우고 그거를 카메라로 찍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찍었는데 그게 이제 강에 흐르는 화폐를 찍은 게 좀 아쉬웠다는 점. 뭐 그 정도로 이제 힘든 상황이지 않은가. 아니 뭐 힘든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주식 투자에서 망한 케이스죠, 저처럼. 그리고 근래에 또 어떤 여성분,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는 중에 자살 소동하는 여성분도 봤고, 아마 삶이 되게 고되시거나 힘드셔서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아니면은 회사에서 잘리거나, 지금 현재 중국 니엔칭런 젊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힘들고 강렬한 압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압박 속에 몰아세울 필요가 있을까? 막 12시간씩 일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12시간씩 뭐 중국에서 뭐 중국 국내 시장이라면은 고려를 해볼만 합니다. 근데 해외 시장에서 12시간 일을 한다? 개똥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좀 막말일 수도 있는데 진짜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고 뭐 한국 시장을 뭐 담당을 좀 약간 한다 이런 식으로 하자면은 한국은 5시간밖에 일을 안 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그쪽 업체랑 거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하면 5시간이잖아요. 1시간 빨라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 9시부터 일을 한다고 하면 거기는 이미 10시예요. 그러면 이제 곧 출근해가지고 2시간 정도 일을 하겠죠? 저도 2시간 정도, 그럼 2시간 대화를 깨작하고, 그럼 걔네들은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근데 저도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걸 또 따지면은 우리는 또 14시 정도쯤에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국 시간에. 그럼 한국 시간 14시부터 15시. 왜냐하면 걔네들은 3시에 퇴근을 하니까. 그럼 1시간 대화를 또 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 1시간 대화를 할 동안 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고객 컴플레인 같은 게 발생해서 한국 업체랑 해결을 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조율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 나누는데, 그 이야기 나누는 거를 쓰는 동안에 얘는 이미 퇴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일 연락이 오는 건데, 그럼 이제 나머지 시간, 저는 예를 들어 한국에 3시니까 저는 2시부터 이제 글을 쓴 거죠. 점심도 뭐 다 스킵하고, 그리고 그걸 글 쓰고 이제 그걸 보냈다 하더라도 뭐 이메일을 체크하고 검토하고 다른 것들도 보고 하고 하면은 저도 뭐 3시가 되겠죠. 중국 시간에서 2시에서 3시 1시간 정도를 소비했다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 6시간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6시간은 그냥 회사에서 멍 때리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전에 미국인 상사가 중국 회사에 대해 가지고 정말 PT 가엾다라고 하는 말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효율적이지 못해요. 근데 이게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나 때다라고 말을 안 하고 나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나의 이전 세대, 그러니까 나의 선배들급이다라는 거예요. 즉 그럼 선배라고 하면은 몇 년도생이냐 했더니 거의 40, 50 세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랬대요. 그거 보면서 저도 그거를 감당하고 있다 보니까 현타가 오긴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러니까 좁아지고 낑기는 사회가 중국
같은 이 거대 시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셔야 되기도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아니면은 경각심을 갖지 못하더라도 무언가 기록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물론 대한민국의 그 민낯을 보면은 더 터무니없이 압박 같은 막 숨막혀 죽을 것 같은 사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드라마 같은 거 엄친아 드라마 보시면은 서로가 서로한테 막 자랑질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부모들을 위한 포장지 역을 맡아야 되고 항상 인생의 부모의 포장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 삶 자체가 정말 한국인들한테 있어서 아니면은 중국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있어서 정말 숨막혀 죽는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걸 좀 놓아주면 좋겠어요. 저는 무조건 놓아줄 거예요. 뭐 자식들한테 있어서. 근데 만일 다른 상대방의 의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좀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를 했고요. 뭐 다음에는 7월 말부터 이번 주까지의 좀 소소한 뉴스 소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